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2016년 2회차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일러 열효율 정산 방법에서 열정산을 위한 액체 연료량을 측정할 때 측정의 허용 오차는 일반적으로 몇 %로 하여야 하는가 라고 돼 있네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94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측에 해설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액체 연료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기체는 1.6, 고체는 1.5%로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액체 연료량을 측정할 때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번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다음 2번 문제. 유류 버너의 종류 중 수기압, 메가파스칼의 분무 매체를 이용하여 연료를 분무하는 형식의 버너로서 이유체 버너라고도 하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2번 문제. 요 녀석은 교재 1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유체 버너라고도 하는 것은 고압기류식 버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돼요. 자, 다음 3번 문제. 증기 보일러의 효율 계산식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97페이지에 나오는 공식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공식을 참고하느냐? Q는 G의 H2-H- 라는 공식이 있어요. 자, 여기서 Q라는 거는 유효열입니다. 유효열을 구할 때는 실제 증발량에다가 엔탈피 차를 곱하면 되는데 거기 옆에 또 한 개 뭐가 있어? 뭡니까? GE 상당 증발량에다가 곱하기 539 하면은 마찬가지로 유효열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위 정리하면 요게 유효열 열량이잖아. 킬로칼로리 퍼 아워 1시간당 발생 열량이죠. 자, 그리고 요거 뭐야? 실제 증발량 킬로그램 퍼 아워 1시간당 실제 증발량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엔탈피 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그래서 증기 엔탈피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러면 킬로그램 사라지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유효열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상당 증발량도 마찬가지 킬로그램 퍼 아워의 단위를 씁니다. 1시간 동안 발생된 상당 증발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 증발량이 뭐였어요? 100도씨 포화수가 증기로 바뀔 때 그때 상당하는 증발량을 상당 증발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100도씨 물에 증발 잠열 539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잠열의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킬로그램 사라져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유효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요걸 지워버리면 어떻게 돼? 유효열 Q만 지워버리면 결국 뭐야? 얘나 같은 공식이다. 똑같은 유효열 구하는 공식이구나. 이렇게 개념이 잡힌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보일러 효율 2타는 GF의 HL 분의 G의 H2-H-로 구한다라고 했죠. 이 공식만큼은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얘가 보일러의 효율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 아, G의 H2-H-나 요 놈이나 같은 거니까 얘가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꿔 쓰면 GF의 HL 분의 G의 G가 아니고 GE네요. 이제 상당 증발량 들어가니까 GE에 곱하기 539. 자, 그래서 이게 결국 뭡니까? 보일러 효율은 이거 뭐야? 연료량 곱하기 연료의 저희 발열량 또는 발열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뭔데? 상당 증발량 곱하기 539. 그래서 이게 맞는 게 몇 번?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율은 연료 소비량 곱하기 연료의 발열량에다가 상당 증발량 곱하기 538.8 돼 있는데 538.8이나 539나 반올림하면 같단 말이야. 자,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압력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단위를 많이 씁니다. 자, 이때 킬로그램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포스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압력의 단위로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단위 면적당 뭐 센치의 자승이 될 수도 있고 미터의 자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뭐야? 힘, 포스, 킬로그램 포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5번 문제. 중류 예열기를 가열하는 여론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14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예열기의 여론 해가지고 뭐 좀 장엄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약해서 적어 드리자면 유예열기의 열원은 증기온수 전기예요. 그래서 증기온수 전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증기온수 전기. 자, 그래서 5번에 이 열원의 종류가 아닌 것은 2번 가스가 되겠죠. 자, 그다음 6번 문제 공기비를 M, 이론 공기량을 A0라 할 때 실제 공기량 A를 계산하는 식은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공기비 M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A0분의 A라고 해서 이론 공기량분의 실제 공기량이 된단 말이에요. 이 공기비라는 거는. 그럼 여기에서 실제 공기량 A를 구하려면 A0 올라가면 되잖아. 그래서 M 곱하기 A0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야? 이게 이론 공기량이고 얘가 공기비고 그 얘는 실제 공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론 공기량만 가지고는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그보다 많은 과잉 공기량이 들어가줘야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이 공기비가 결국은 뭡니까? 그 과잉 공기의 양, 그래서 과잉 공기를 비율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이론 공기 곱하기 과잉 공기 비를 곱하면은 결국은 실제 공기가 나온다라는 그런 공식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해만 하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식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일러의 안전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방폭문은 뭡니까? 보통 보면 노통의 후부 혹은 측면에 설치해가지고 노통이 과열돼서 압력이 올라가면 잘못하면 파열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 방폭문이 먼저 탁 열리거나 터져주면서 안에 있는 압력을 빼주는 안전장치였죠. 1번은 맞고 2번은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 다음 3번에 화형검출기. 화형검출기가 뭐예요? 연소실 내부에 연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혹은 실화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걸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연소실 내부에서 실화가 발생했다, 불이 꺼졌다, 이런 건 뭔가 이상현상이 발생한 거죠. 자, 이때 화형검출기가 화염을 검출해가지고 야, 실화가 됐다 라는 신호를 어디로 보내? 연료 차단장치로 보내가지고 버너의 연소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상이 발생했으니까.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화형검출기도. 그 다음 4번에 가용망에는 뭐예요? 연소실이라든가 보통 보면 연소실 노통이죠. 노통 상부라든가 그 가연성 가스 용기에 설치해가지고 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면 잘못하면 폭발하거나 파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가용 마개가 지가 먼저 녹아서 내부에 있는 화기를 빼주는 게 요 가용 마개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안전장치가 맞았었죠. 자, 그렇다면 7번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2번 수위계가 됩니다. 수위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수위를 측정하는 장치, 측정장치란 말이에요.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7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다음 중 슈미트 보일러는 보일러 분류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라고 돼 있네요. 자, 요 8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39페이지에 그 표를 참고하셔도 되고 제가 요거는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뭐였어요? 간접, 슈렉. 자,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간접 보일러는 슈미트 레플러 보일러가 존재한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특수 보일러 중에 간접 가열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 간혹 출제되곤 하니까 간접 슈렉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8번에 슈미트 보일러는 결국 어디? 요 간접 가열식 보일러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8번의 답은 2번. 자, 그럼 9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급수장치의 일종이 인젝터 사용 시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9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6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인젝터라는 게 뭐예요? 무동력 급수장치의 일종으로 구조를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일러가 운전이 되는 상태고요. 이때 보일러 상부에서 증기가 발생되는데 이 증기 중에 일부를 인젝터의 입구로 보내는 거죠. 그럼 이거 뭐야? 고온 고압의 증기가 이 분사 노즐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배관을 딱 연결해서 수조, 물탱크에 딱 담아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순간적으로 좁아지면서 교축이 되죠. 그러면 압력과 온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요 물이, 내부에 있는 물이 쭉 빨려 올라와서 보일러 쪽으로 공급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동력 급수장치는 말 그대로 보일러가 운전되는 상태에서 급수를 해주는 일종의 보조 급수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인젝터 사용 시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보면 1번 급수 예열 효과가 있다. 왜?
고온의 증기를 분사시키니까 급수가 올라오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예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구조가 간단하다. 맞아요. 말 그대로 구조는 간단해. 그 다음 3번에 설치에 넓은 장소를 요하지 않는다. 요것도 엄청 조그맣게 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엄청나게 작게 생겼어. 자, 그래서 3번도 맞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급수량 조절이 양호하여 급수의 효율이 높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 실제 동력 펌프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펌프는 유량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유속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 녀석은 어때? 그냥 치출되는 증기량에 따라서 급수량이 막 급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급수량 조절이 어때요? 어렵다. 그리고 급수의 효율은 어때?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9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일러의 시간당 증발량이 1100kg/h, 증기 엔탈피가 650kcal/kg, 급수 온도가 30도씨일 때 상당 증발량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상당 증발량 G는 539분의 G의 H, 2-H 다시로 구하면 된다 라고 했죠. 그대로 넣습니다. 539분의 G가 시간당 증발량 1100 곱하기 증기 엔탈피가 650 마이너스 급수 엔탈피가 30도씨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온도나 뭐 엔탈피나 같으니까 급수는. 자, 그 다음에 단위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539가 증발 잠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kcal/kg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시간당 증발량이라고 했으니까 kg/h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엔탈피차니까 kcal/kg이 되는 거죠. 그러면 kcal/kg, kcal/kg 사라지니까 kg/h라는 상당 증발량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해보면 1265 kg/h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일러의 자동 연소 제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11번 문제 교재 130페이지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 연소 제어는 증기압력 제어, 온수온도 제어, 논외압력 제어가 됩니다. 아닌 것은 4번 수위 제어가 되겠죠. 그래서 수위 제어라는 거는 그 자동급수 제어라고 해서 FWC 별도로 있겠죠. 자, 그러므로 11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다음 12번 문제. 배기가스 중에 함유되어 있는 CO2, O2, CO 세 가지 성분을 순서대로 측정하는 가스 분석계는 좀 외워주세요. 답은 3번 오르자트 가스 분석계가 됩니다. 그래서 탄산가스, 산소, 일산화탄소를 검출하는 요 분석기는 오르자트 가스 분석계. 그래서 12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13번 문제. 보일러 급수 처리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부식의 방지 맞죠? 그 다음 2번에 보일러 수의 농축 방지 맞습니다. 물이 고여서 썩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스케일 생성 방지, 그래서 농축을 막아주니까 자연스럽게 스케일 생성도 방지가 되겠죠. 1, 2, 3번 다 맞네요. 4번은 왜 틀렸습니까? 역하의 방지, 이거는 급수랑 관계없고 주로 보면 연소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었죠. 그래서 급수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3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일러의 과열 방지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2번에 보시면 과열 방지용 온도 퓨즈가 작동한 경우 일정 시간 후 재점화되는 구조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일정 시간 후 재점화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 과열 방지용 온도 퓨즈잖아. 퓨즈가 작동해서 뭔가 끊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보일러의 어떤 현상이야? 뭔가 이상현상이 생긴 거지. 이상현상이 생겼거나 뭐 과부하가 걸렸으니까 퓨즈가 탁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운전자가 이 이상현상을 찾아서 제거를 한 후에 수동 복귀해가지고 다시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온도 퓨즈가 작동한 후 일정 시간 후에 재점화된다? 이거는 자동으로 일정 시간만 지나면 다시 운전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이에 이상현상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이상현상이 발생된 그대로 다시 운전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퓨즈가 끊어지면은 우측에 해설에도 나와요. 과열 방지용 온도 퓨즈가 작동한 후 수동 리셋 동작이 없이는 재점화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그래서 운전자가 요 이상현상을 찾고 수동 복귀 딱 해가지고 운전을 시켜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4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함진 배기가스를 액방울이나 액막에 충돌시켜 분진 입자를 포집 분리하는 집진장치는 이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돌시킨다라는 말 때문에 관성역식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관성역식은 엄밀히 따지면 방해판에다가 충돌을 시키는 형식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액방울이나 액막에 충돌시킨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먼지에다가 액을 뿌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먼지에다가 물을 뿌려서 물방울을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물을 뿌리니까 세정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일종의 함정이지.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액막이나 액방울을 충돌시켰으니 물을 뿌렸으니 세정식 집진장치. 자, 다음 16번 문제. 일반적으로 보일러 판넬 내부 온도는 몇 도씨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 요것도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답은 1번 60도씨입니다. 자, 다음 17번. 보일러 부속 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에 기수분리기, 증기 중에 혼입된 수분을 분리하는 장치 맞죠? 기수분리기. 그 다음 2번 슈트블로워, 보일러 동 저면의 스케일, 침전물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라고 돼 있는데 스케일, 침전물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는 분출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그리고 슈트블로어 같은 경우는 전열면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나머지 3번에 오일 스트레이너라고 했으니까 연료속의 불순물 방지 및 유량계, 펌프 등의 고장을 방지하는 장치. 그래서 여과를 시켜주는 장치죠.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에 스팀 트랩, 응축수를 자동으로 배출하는 장치. 그래서 2번 빼고는 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보일러에서 보염장치의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1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1번에 화염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한 검출을 실시한다 라고 돼 있는데 화염의 전기 전도성을 이용해서 화염을 검출하는 장치 뭡니까? 화염 검출 장치. 그래서 플레임 로드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는 전기 전도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염 장치의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거는 1번입니다. 그럼 나머지 간단히 살펴보면 2번에 연소용 공기의 흐름을 조절한다. 그래서 보염 장치의 뜻이 뭐예요? 화염을 보호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해서 연소가 잘 이루어지게 화염을 보호해 줍니다. 맞아요. 그 다음 3번에 화염의 형상을 조절한다. 요것도 맞죠? 화염을 보호하니까. 그 다음 4번에 확실한 착화가 되도록 한다. 요것도 맞아요. 연료와 그 공기의 양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확실한 착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연소실 온도 분포를 고르게 해서 국부 가열을 방지하기도 하고 연소가스 체류 시간을 지연시켜 그래서 충분히 연소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시켜 화염의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특성도 있었죠. 교재에 나오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18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9번 문제. 상태 변화 없이 물체의 온도 변화에만 소요되는 열량은 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온도만 변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현열이라고 했죠. 그리고 반대로 상태만 변하는 거를 잡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19번에 온도만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답은 2번 현열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일러용 오일 연료에서 성분 분석 결과 수소 12%, 수분 0.3%라면 저희 발열량은 단 연료의 고위 발열량은 10600kcal/kg이다 라고 돼 있네요. 자, 요 문제 20번 같은 경우는 교재 101페이지에 나오는 공식을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해설에도 나오죠. 그래서 뭡니까? H는 H 더하기 600에 9H 플러스 W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고위 발열량이라고 했고 그리고 H를 저위 발열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600의 9H 플러스 W를 뭐라고 했습니까? 기화잡열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래서 요게 뭐였습니까? 고위 발열량이라는 거는 저희 발열량에다가 기화잡열을 더한 거다. 왜 그래요? 연료라는 거는 연소를 하면서 산소와 화합하죠. 그래서 일부는 뭘로 바뀌어? H2O, 수분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면서 연료의 열을 뺏어 갖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화잡열을 뺀 나머지 발열량이 결국은 뭐야? 연료의 발열량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저희 발열량, 기화잡열을 뺀 저희 발열량을 연료의 진짜 발열량이다 라고 해서 다른 말로 진 발열량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고유 발열량은 뭐 저희 발열량이고 뭐고 상관없고 연료를 태웠을 때 총 발열량, 전체 발열량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는 총 발열량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답 나왔죠. 여기에서 뭐를 구하면 돼? 저희 발열량 H 스몰 L을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H 스몰 L은 얘가 넘어갑니다. H 스몰 H 마이너스 600에 9H 플러스 W가 되니까 그대로 넣으세요. 여기서 고위 발열량이 10600 마이너스 600에 9H 요거 100분율로 적어야 되죠. 그래서 100 나눕니다. 수소의 양이 12%니까 100 나누면 0.12 더하기 수분의 양도 100을 나눠야 돼요. 100분율. 그래서 0.003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구해 보시면 답이 9950 kcal per kg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 9950 kcal per kg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 보일러 인터롭과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21번 문제 교재 129페이지에도 나오고요. 제가 이거 암기법 알려드렸습니다. 인터롭 제어 종류는 어떻게 되는가?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압력 초과, 그리고 저수위 인터롭, 그리고 프리퍼지 인터롭, 그리고 요것도 저연소 인터롭, 그 다음에 불착화 인터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터롭의 종류 불 이렇게 암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1번에 보일러 인터롭과 관계없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급수장치 인터롭 이런 거는 없죠. 자, 그 다음 22번 증기 사용 압력이 같거나 또는 다른 여러 개의 증기 사용 설비의 드레인관을 하나로 묶어 한 개의 트랩으로 설치한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 개를 하나로 묶은 거를 그룹 트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 말 그대로 그룹이죠. 자, 그다음 23번 보일러 윈드박스 주위에 설치되는 장치 또는 부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요 23번 문제 요 녀석은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시면 나옵니다. 윈드박스 주변 장치는 화염검출기, 착화버너, 투시구, 점화구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23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공기 예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예열기는 폐열 회수 장치의 일종이었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24번 전열 면적이 40m 자승인 수직 연관 보일러를 2시간 연소시킨 결과 4000kg의 증기를 발생하였다. 이 보일러의 증발률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증발률 구하는 공식 GA는 HA 분의 G라고 해서 구하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단위가 G가 kg per hour, 그래서 시간당 발생 증발량이 되는 거고, 요게 전열 면적 미터에 자승이 됐었죠. 그래서 요렇게 구하면 결국 뭐야? 증발률이 뭐였는데 1m 자승당 1시간 동안 발생된 증발량을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시간을 1시간 그냥 그대로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줬어? 2시간으로 줬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느냐? 그냥 단위만 보고 푸세요. 찾고자 하는 단위가 뭔데? kg per 미터 자승의 hour잖아요. 그럼 요걸 분수로 바꿔볼까요? 분수로 바꿔볼까? kg 나누기 미터 자승 hour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단위 그대로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kg 얼마? 4000kg. 그래서 4000kg 그대로 넣으시고 나누기 면적 얼만데? 40m의 자승 그대로 넣으시고 곱하기 몇 시간이라고 했어? 2시간. 2hour 넣으면 어떻게 돼? 단위 그대로 들어가고 식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렇게 구하면은 결국 답이 50kg per 미터 자승 hour가 된다 말이에요. 왜 그래? kg per 미터 자승 hour가 될 테니까. 그래서 공식에다가 이 시간 같다고 막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냥 단위만 보고 푸셔도 충분히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풀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공식으로 푸는 게 쉬운데요? 그러면 공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제 방법대로 억지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4번의 답은 4번 50kg per 미터 자승 hour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25번. 다음 중 보일러에서 연소가스의 배기가 잘 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풍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연도의 단면적이 작을 경우는 어때요? 통풍력이 낮아지잖아. 그래서 1번은 틀렸죠. 클 때 당연히 배기가 잘 되겠지. 그 다음 2번에 배기가스 온도가 높을 때, 그렇죠, 밀도차가 커지니까 이때는 통풍이 잘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배기가 잘 되는 경우는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 왜 틀렸냐? 3번에 연도에 급한 굴곡이 있으면 어떻게 돼? 배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없을 때 잘 빠집니다. 그 다음 4번에 연도에 공기가 많이 침입할 때라고 돼 있는데, 자, 연도에 공기가 많이 침입했다. 이 말은 차가운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소실 내부의 온도는 낮아집니다. 그럼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낮아지는 만큼 외기와 밀도차가 작아지니까 배기는 어떻게 돼? 잘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25번에 배기가 잘 되는 경우는 2번밖에 없네요. 자, 그다음 26번. 보일러 운전 중 정전이나 실화로 인하여 연료의 누설이 발생하여 갑자기 점화되었을 때 가스 폭발 방지를 위해 연료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는 해서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연소 도중에 연소실 내부에 화염이 꺼졌다, 이런 걸 실화라고 하죠. 그럼 실화가 발생했다는 거는 내부에 뭔가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러면 화염 검출기가 이거를 딱 검출해가지고 실화됐다라는 걸 검출하는 거지. 그러면 검출해서 이상이 생겼으니까 이 신호를 연료 차단 장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연료 차단 장치에 신호를 보내서 연료를 차단시켜서 버너의 운전을 정지시킵니다. 자, 요 장치를 뭐라고 한다? 화형 검출기. 그래서 실화로 인한 가스 폭발을 방지한다라고 하면은 화형 검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6번의 답은 3번. 자, 그다음 27번. 다음 중 보일러 스테이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27번 같은 경우 교재 4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보면은 스테이의 종류가 다 나오는데요. 4번에 보시면 너트 스테이 이런 거 없었죠. 그래서 너트 스테이는 없고 볼트 스테이는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27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28번. 과열기의 종류 중 열가스 흐름에 의한 구분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요것도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열가스 흐름, 병류, 향류, 혼류였고요. 아닌 것은 2번 접촉식. 이거는 뭐 엄밀히 따지면 열가스 접촉에 따른 분류에 속할 겁니다. 자, 그래서 28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29번 문제. 증기 보일러에는 2개 이상의 안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전열 면적이 몇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해도 되는가? 자, 요것도 앞에서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51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 밸브는 2개 이상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50m 자승, 뭐가? 전열 면적 50m 자승 이하일 경우, 소형인 거예요. 이하일 경우에는 1개 이상 설치해도 된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30번 문제. 상용 보일러의 점화 전 준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사용 전에 그 점검을 얘기하는 건데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수저 분출 밸브 및 분출콕의 기능을 확인하고 조금씩 분출되도록 약간 개방하여 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왜 틀렸냐?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분출 장치라는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수저 분출 장치가 있었고 수면 분출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때 뭐 보일러 수가 이렇게 안에 차 있다라고 하면은 보일러 수 위에 떠 있는 유지분을 제거해 주는 거를 수면 분출 장치, 뭐 유지분뿐만 아니고 기타 먼지, 이물질을 제거해 주죠. 그리고 동하부에 가라앉아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거를 수저 분출 장치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 운전하기 전에 수저 분출 밸브 및 분출콕 기능을 확인하고, 이거는 맞아요. 기능을 확인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다음이 틀린 거지. 조금씩 분출되도록 약간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밸브를 약간 열어놓는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밸브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 물이 계속 빠져나가. 자, 이때 물이 계속 빠져나가고 급수장치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급수장치가 수위를 유지하려고 계속 공급하다가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상이 생긴 상태에서 급수는 안 되고 계속 분출한다? 그러면 저수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출 밸브들은 운전 전에 잠긴 상태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0번에 틀린 것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